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인데. 자, 최근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조정이란 단어를 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는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조금 조정이 나타났고 오늘 우리나라도 연달아 조정이 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 조정이 단길지 장길지 우리가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겠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매파적 분위기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클리브랜드 총재는 여전히 금리 인하 3번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아슬아슬하긴 한 것 같아. 이렇게 온도 조절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총재는 3회 인하는 전망일 뿐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 나타나다 보니까 6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또다시 이것도 증시 조정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조금씩 던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공부했다시피 어차피 금리 인하는 나타날 미래입니다. 그게 한두 달 밀리냐 아니면 좀 빨리 오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폭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몇 주간의 조정, 그런 짧은 조정은 분명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단기간 물가지표 플러스 파월의 발언에 따라 조정폭이 정해질 것 같은데 마침 또 오늘 저녁 파월의 입이 열립니다. 과연 파월은 뭐라고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하락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은 또 테슬라였죠. 어제 우리가 테슬라 인도량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시장의 전망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렇게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차량 인도 대수는 40만 대를 하회하면서 쇼크를 나타냈고 결국은 테슬라는 코로나 이후 첫 감소세 역성장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테슬라를 만약에 산다면 왜 살까요? 맞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해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사는 건데 그런데 아무리 단기간이라도 하더라도 역성장에 들어갔다는 말은 너무나 끔찍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테슬라는 5% 하락했고 추가 하락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는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악재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 등 때문에 기술주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기 때문일까요? 어제 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WTI가 왼쪽에 보시다시피 무려 85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움직임을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거 플러스 우크라도 러시아의 정유 공장을 계속 공격하는 등 유가 상방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유가 관련주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 유가가 아닙니다. 인플레 압박이 분명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또 인플레 지표는 어떻게 될지 연속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혹시나 증시 하락이 계속된다면은 해운 관련주, 유가 관련주 등 이러한 인버스적 성격 가진 친구들 그 친구들을 조금 담아볼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장이 안 좋아서일까요? 오늘 공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초가도 나쁘지 않았지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 장중에 4만원까지 갔다 오는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자, 인공지능 관련 암 진단업체인 IMPDX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기름들의 공모주도 좋은 수익을 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미중 정상통화. 바이든과 시진핑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미중 관계,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전화를 먼저 요청한 것은 바이든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뭔가 평화를 중시하자, 그리고 서로 도발하지 말자, 약속 이행하자, 상호 존중하자. 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한 소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선을 넘지 마라. 이러한 경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옐런이 중국을 일주일간 앞으로 방문한다고 하며 여러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옐런이 중국 태양광을 좀 때리는 모습을 나타냈죠. 연결된 소식이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태양광 하니까 태양광에 관련된 이야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로 전락한 태양광 패널. 최근 옐런 장관이 중국의 태양광 제품 공급 과잉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너무나도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지에서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초과 공급 때문에 이 태양광이 울타리로 그냥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태양광 하면 어디에 설치하죠? 맞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지붕이라든지 좀 높이 놓거나 그런 곳에다 놔야 되는데, 그런데 워낙 이게 싸다 보니까 지붕에 설치하는 인건비, 사다리 비용 그런 거 고민하느니 그냥 울타리에 그렇게 설치하면 당연히 발전 효율이 낮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타리를 사용하는 게 나을 정도로 엄청나게 싼 가격에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심지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도 인력 감축을 계획하는 걸 보면은 엄청난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전기차 때릴 거. 야, 무시무시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며 임기 첫날 바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나 봤더니, 일단은 바이든이 밀고 나간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기름이 많은 나라입니다.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전기차를 왜 써야 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로 전환이 빠르게 될수록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기차로 전환되면 부품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노동자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침 최근 들어 전기차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속도를 낮추겠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표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소식을 볼 때마다 이거 전기차 산업과 2차 전지 요쪽의 먹구름은 여전히 존재하겠군요 라는 이야기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잘 나가는 친구들은 잘 나갑니다. 화장품 수출이 대박이라고 해요. 최근 중국인들의 제주 방문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에 리오프닝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나 증가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류로 인한 K뷰티는 여전히 좋다는 이야기가 되고, 국가별로는 중국 26, 미국 16, 일본 10, 베트남 7% 정도로, 예전에는 중국에 좀 올인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여러 곳에 쭉 퍼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이번이 고점의 확률은 매우 낮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앞으로 더 성장하고 관련된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올해 화장품 관련주가 1년 내내 랠리를 펼치는, 우리가 가끔 주식을 보다 보면은 야, 이 친구는 맨날 올라있네 이런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이클을 잘 타면은 임플란트 관련주라든지, 지금은 물론 좀 떨어졌지만요, 혹은 미용기 관련주, 전력설비 관련주, 그런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근거는 전부 다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장품도 그런 실적을 나타내 준다면은 앞으로 엄청나게 뜨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우상향 차트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겠죠. 화장품 관련주도 어떠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실적이 좋은지 한 번쯤은 공부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현대홈쇼핑이 무려 13%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현대지앱홀딩스가 현대홈쇼핑의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 매수 금액은 64,200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공개 매수를 추진하는 것은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의 25%인 300만 주에 대해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고 하고, 공개 매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에 현대홈쇼핑은 1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년째.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분명 1년 전부터 살짝은 귀찮음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우회전 일시정지 이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몸에 다 익었죠. 하지만 조금 놀랍게도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작년에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잠정 건수를 보면은 시행 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을 나타내 조금 놀라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망자나 부상자도 소폭 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 유의미한 결과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법 개정을 한 게 무의미한 것이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운전자들의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냥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보긴 좀 어렵고 2년, 3년 정도 지나보고 그때서야 진짜 효과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야, 되는 놈은 뭘 해도 된다고 했던가요? 삼성전자가 어제 미국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쪽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살짝 힘든 모습을 분명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만에서 강진이 나타나며 삼전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짝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하고 봤더니 대만 강진으로 인해 TSMC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 수혜를 받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피해 규모 800억 원 수준, 작업 시간으로 보면 6시간 정도로 그렇게 크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더리움 ETF 디데이 50.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다음 달 23일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50일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이더리움이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는데, 작년 말 비트코인이 ETF 승인 기대감으로 100%나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거기에 준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블랙록과 21쉐어스 등은 낙관론을 펼치고 있고 이거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돈나무 언니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5월에 승인되기는 어려울걸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다음 자산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12월 정도를 예상하는 그러한 뷰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코인을 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사우디 대규모 공사 수주. 삼성 E&A와 GS건설이 사우디에서 약 9.7조의 인프라 건설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 양국은 앞서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 움직임의 일환 중 하나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수주한 해외 건설 금액은 172억 달러를 달성했고, 작년 동기랑 비교하면 벌써 2배 수준이라고 하니 의미가 있겠네요. 그리고 삼성 E&A의 수주액은 약 8조 원, GS건설의 수주액은 1.6조 원으로,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자 오늘 GS건설 장 초반에 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너무나 아쉽게도 윗골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성비 커피샵. 진짜 눈 감았다 뜨면 프랜차이즈가 눈앞에 하나씩 생기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돈을 벌 수 있길래 그렇게 프랜차이즈가 많이 나오나 봤더니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더벤티 등 가성비 커피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업계 평균의 2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성비 커피가 주목받는 것은 고물가 현상이 길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지난 20년 이후 가맹점이 2배 넘게 늘어난 상황. 메가커피는 20년에 분명 1,100개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2,800개나 되고요. 참고로 이러한 기세가 이어지면 올해 내 메가커피 매장 수는 원래 1등이 이디야였죠. 이디야 3,000개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갬성은 세컨드 스크린. 사실 예전에는 집에 크고 선명한 화질의 TV가 있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 세컨드 스크린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집 꾸미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스탠바이미,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집이 나와 있고, 대부분은 그게 또 이쁘다 보니까 부러움을 자아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컨드 스크린 시장에서 삼전과 LG의 대결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자, 삼전은 어제 LG전자의 스탠바이미를 겨냥하며 43형 무빙 스탠드와 스무스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스탠바이미 저는 아직 쓰고 있진 않지만 한번 친구 집에 가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이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만 딱 아쉬웠던 거는 그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27형 단일 사이즈인 스탠바이미 말고 43인치형을 꺼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커질 것 같네요. 그리고 빔 프로젝트 시장도 많이 뜨거운데요. 먼저 진출한 거는 삼성이었고, LG는 여기에 맞서 시네빔 큐브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삼성의 프리스타일과 다르게 더 크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고 하며 360도 회전도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ETF 수수료 인하 경쟁. 어제 이어 오늘 또 ETF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시장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면서 운용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수수료 인하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원체 유사한 ETF가 진짜 많죠. 예를 들어 중국이 하고 싶다. 그런데 중국 관련 ETF가 한 5개에서 10개는 그냥 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로 차별화를 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또 다른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스스로 경쟁이 들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 ETF는 총 보수가 0.01%까지 내려가는 모습도 나타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로 인해 운용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운용 자산이 50조 이상인 국내 운용사 8곳 중 5곳의 작년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ETF 고를 때도 수수료가 낮은 거를 무조건 골라줘야 그쪽 운용사에서도 이거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가니까 우리도 낮춰야겠네, 그런 식으로 그 경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 유명한 ETF만 고르는 게 아니라 수수료가 낮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